네, 안녕하세요. 최진건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동산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좀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폭락한다 이런 유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리를 좀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뭐 그럴싸해요. 뭐 인구 감소 얘기도 있고, 뭐 물량 부족, 물량 공급 과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경제 상황 악화, 뭐 이런 해서 폭락론을 주장하시는데, 근데 그 댓글들을 좀 봤어요. 밑에 댓글들을 봤는데, 상당히 그분의 논리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40대 건물주 대기에서 올렸던 거의 댓글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런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분들은 왜 그런 폭락론을 주장할까? 이런 부분에 좀 생각한 바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슷한 경우가 언제가 있었냐면, 사실 2013년,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뭐 부동산은 끝났다라든가 뭐 이런 유의 책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폭락론의 그런 책들을 보고 이제 집을 빨리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집을 안 사셨다가 또 나중에 후회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상담을 받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 한번 해보면 이런 폭락론은 항상 언제나 존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한 데가 2004년이었는데, 그때도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전에 뭐 IMF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폭락론은 항상 있어 왔다.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사람들 폭락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런 폭락론에 대해서 열광을 할까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집값이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죠. 실제로, 집값이 비싸 보니까 내가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좀 집값이 좀 폭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심적인 상태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집을 안 샀으면 집값이 폭락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놀부심보인 것 같아요. 놀부심보인 것 같고, 내가 집을 안 샀더라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집값이 폭락해서, 그럼 집값이 폭락하면 그때는 정말로 집을 사실까요? 실제로 2014년, 2014년도에 집값이 많이 폭락했을 때 그때 왜 안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집값이 그때 많이 좀 고가 아파트는 좀 많이 폭락했을 텐데 그때는 왜 안 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놀부 심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집값과 전세값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한번 잘 마음의 그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세는 여러분 세금 안 내시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고 리스크도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남의 집에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전세로 빌려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전세금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올라요. 특히나. 아니 이런 혜택은 다 받으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놀부심보 아닌가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자기네들이 낼 세금을 다 내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질 거에 대한 리스크도 본인이 감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를 사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제 말은 집값과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위험 회피 하시는 거잖아요. 리스크 안 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과실만 따먹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제가 그 과실을 쏙 빼먹고 싶은 그 놀부심보 아닌가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값 폭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정확한 예측력과 분석력이 있으신 분들이 왜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왜 본인들은 부자가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보면 집값 폭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치고 제가 부자인 사람을 못 봤어요. 정말로.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해서 뭐 돈을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폭락론자 분들은 부자랑은 관계가 없이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예리한 분석력과 통찰력과 집값이 폭락한다는 그런 그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아니 저 같으면 그걸 토대로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집값이 우리가 집값이 꼭 올라야지만 돈이 버는 건 아니고, 주식도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식도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갖고 있으면 풋옵션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듯이, 아니 집값도 떨어질 거를 예측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사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동산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짜장면 가격이 오늘의 가격과 10년 전 가격은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은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론 우여곡절은 있겠죠. 우상향하지만 전방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현금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 그거 핵심 논리는 그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부동산을 폭락한다는 이런 말이 너무 듣기에는 너무 달콤해요. 왜냐면 내가 집을 안 샀잖아요. 집을 안 샀고 좀만 있으면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세금도 안 내. 재산세, 취득세 그런 세금도 안 내고 리스크도 없어요. 근데 집값이 폭락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때 되면 덜컥 사야지. 그래서 행여나 뭐 집값이 오른다, 뭐 부동산 경기가 다음에 내년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 악착같이 댓글들 다시잖아요. 악착같이. 하지만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엄청나게 우호적인 댓글을 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근데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랑 현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도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값 뭐 폭락한다, 뭐 얼마든지 하면은 뭐 구독자 수 팍팍 늘어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저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 경험을 토대로,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이득인지, 현실적인 얘기를 듣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환상을 듣고 싶은 게 이득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말을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얘기만 듣지도 마시고 또 이쪽 얘기도 듣고 서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